여러분, 지금 당장 우편함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낼 만큼 냈는데,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고 뒷목 잡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집 한 채 있다고, 타던 차 좀 좋다고, 자식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 그냥 두시면 피 같은 노후 자금 다 뺏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밀 방법 두 가지만 알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당장 내일부터 절반 이하로, 아니,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립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보고 알면 수천만 원 아끼는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 루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 이거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섭죠?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까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지역 가입자라는 무시무시한 이름표가 붙으면서 보험료 폭탄이 날아옵니다. 안 그래도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쥐꼬리만 한데 건강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건강보험료 절감 비책.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아주 깊숙이 짚어볼게요. 직장인은 월급에만 비례해서 내지만 은퇴하신 여러분 같은 지역가입자는 집, 땅,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예금 이자까지 탈탈 털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억울하시죠?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법,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을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그 금액만큼만 내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퇴직 전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물도 없습니다. 많은 분이 퇴직하고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 하다가 이 2개월이라는 시간을 놓쳐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아니, 퇴직하기 직전부터 이 서류를 어디에 낼지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36개월이면 무려 3년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아껴도 3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죠? 이걸 그냥 날리실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나는 이미 퇴직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두 번째 더 강력한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기간 3년이 끝나가시는 분들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3년 뒤에는 어차피 다시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서 폭탄을 맞게 될 텐데 그걸 막아주는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부형 양자 자격 유지와 소득 및 재산 다이어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피부양자 조건 완벽 정복입니다. 자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득이 좀 있어도 봐줬는데 이제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기준이 엄격해져서 나 연금 조금 받는데 왜 탈락이야? 하시는 분들, 재산 과표도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잘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이 재산세 과세 표준과 실제 시세를 헷갈려 하십니다. 실제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10억인 건 아닙니다.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정도인 공시가격이 있고 거기서 다시 60% 정도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시세로 15억 정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서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좀 많아서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차라리 재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공부하시나요?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크립토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주식 매매 차익이나 가상자산 수익은 아직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떤 주머니에 넣느냐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0원이 될 수도 3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은행 예금에 10억을 넣어두고 이자를 연 3천만 원 받는 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매매 차익 위주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면 장부상 소득은 0원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제도적 틈새를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나는 투자고 뭐고 그냥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인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자동차에 붙던 점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대형차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공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000원을 공제해 주는데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다면 그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택금융부채 공제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공단이 알아서 안 빼줍니다. 직접 서류 떼서 신청해야 내 돈을 지킵니다. 여기서 셋째, 꼭 받아 적으세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활용해 내 재산 점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빌린 돈은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보험료 올리는 건 빨라지면서 빚은 안 빼주는 공단 시스템에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확인서 떼서 공단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고요? 이 번거로움 한 번이 매달 몇만 원씩 평생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지머니에서 새나가는 돈부터 막는 게 순서입니다. 또한 만약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분들이라면 조정 신청을 꼭 하세요.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예전 소득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서 바로 제출하십시오. 그 즉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작은 가게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예전 잘 벌 때 기준으로 1년 넘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폐업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 변했다는 건 내가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우리가 돈을 벌면 떼어가려고 안달이지만 우리가 손해를 볼 때 먼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제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시니어층의 건강보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모르면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절반이 건강보험료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길을 잃지 않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1순위는 이미 계속가입 신청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라는 유효기간 꼭 기억하세요. 2순위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때는 소득 2천만 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3순위는 만약 지역 가입자가 불가피하다면 자동차, 주택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서 점수를 깎아야 합니다. 중간 요약 한번 해볼까요? 첫째, 퇴직 후 3년간은 임의 계속 가입으로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하기. 둘째, 피부양자 탈락을 막기 위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 셋째, 집 대출이 있다면 공단에 부채 공제 신청해서 재산 점수 낮추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가계부 앞자리가 바뀝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못해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 링크 보내주면서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소득 분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모두 재산이 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아슬아슬하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자격이 되는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개인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매달 나가는 고지서 숫자를 바꿉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도 꼭 아셔야 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분리과세됩니다. 중요한 건 이 소득들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일반 통장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마시고 이런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니어일수록 이런 제도적 혜택에 밝아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하시는 시니어분들 많으시죠? 미국 주식에서 얻은 양도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포함되지만 해외 주식 매매로 번 돈은 아직까지는 안전지대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돌리는 것이 단순히 분산 투자의 의미를 넘어 건강보험료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거 정말 꿀팁 아닙니까? 이런 지정학적, 경제적 관점의 자산 배분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건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궈온 나의 자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하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매번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지만 결국 핵심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책의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려보내는 이 20분이 1년 뒤에는 200만 원, 10년 뒤에는 2천만 원의 가치로 돌아올 겁니다.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무기 없이 나가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 퇴직 후 2개월 내 반드시 공단 방문 또는 전화. 피부양자 자격 확인.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이하 기준 엄수. 소득 조정 신청. 폐업, 퇴직, 소득 감소 시 즉시 증명서 제출로 보험료 인하.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실거주 목적 대출금은
내 재산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 비과세 및 분리과세 계좌 활용, ISA 계좌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줄이기.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건강보험료. 이제 좀 가닥이 잡히시나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 루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정확한 정보만 모아서 가져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저 경제 루틴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한숨 쉬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그 친구분께는 이 영상이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위장 취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그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공단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잘못했다가는 아낀 보험료의 몇 배를 가산세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100% 합법적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고 당당하게 혜택 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경제 루틴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하면 고지서 숫자가 작아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의 체크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거나 메모해 두세요. 마이너스 퇴직 후 2개월 내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기. 마이너스 자녀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재산 미리 체크하기. 전년 대비 소득 감소 시 소득 조정 신청하기. 마이너스 1주택자 주택대출금 공제 신청하기. 마이너스 ISA 등 비과세 계좌로 금융소득 관리하기. 이 5개명만 지키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는 안전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 배당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라디오처럼 켜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